출근길 꼭 필요한 뉴스만 담았습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CBS 김덕기의 아침 뉴스가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목요일 김덕기의 아침 뉴스 진행을 맡은 이준규입니다. 첫 소식은 수해 소식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수해 피해 지원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던 해병대원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명조끼 없이 이뤄진 수색 작업 중 발생한 실종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양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고평대교 하류 400m 지점에서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A1병을 수색당국이 발견했습니다. 폭우로 실종된 주민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지 14시간 만입니다. 예천 스타디움으로 옮겨진 A1병은 태극기에 몸이 덮인 채 해병대 헬기에 실려 해군 포항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우들은 하늘로 오르는 해병대 헬기를 향해 격려하며 굳은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가족들은 구명조끼만 입혀서도 살았을 거라며 통곡하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앞서 A1병은 어제 오전 9시 10분쯤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실종자 수색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동료 장병들과 인간띠를 만들어 물속을 걸어다니며 강바닥을 수색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투입된 해병대 장병들에게는 구명조끼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무리한 수색을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CBS 뉴스 양승길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전 재산 다 잃어졌더라고요. 평생 일고는 이 집을 한순간에 언제 마를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게 언제 저희는 복구를 하고 언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이번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부패 카르텔, 이권 카르텔을 털어서 나온 돈이 있다고 칩시다. 어느 세월에 그 돈으로 피해 복구를 한단 말입니까? 수혜라든지 꼭 필요한 데 쓰자, 그런 취지로 하신 말씀이지 다른 의미 부여를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정쟁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들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수해 피해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는 여야 간 논쟁이 한창입니다. 재난지원은 속도가 생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추경이냐 아니냐를 두고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을 포함해 충남 공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곳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입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 선포할 계획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에는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비용이 추가로 지원되며 주민들에게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여야 모두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편성하자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는 특단의 대응을 정부 여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도 대응 여력이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입니다. 기정 예산을 이전용하여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 예비비 2조 8천억 원을 투입할 수 있어. 또 민주당은 여야정 TF를 꾸려 피해 지원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수해 방지 관련법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더 낫다며 맞서는 등 수해 복구 재원과 방식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황영찬입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판문점을 통해 무단 월북한 미군 병사의 송환을 위해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악화유로를 걷고 있는 북미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최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무단 월북한 미국 병사 트래비스 킹 사건과 관련해 미국은 아직까지 북한 측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스웨덴을 포함한 유엔사와 한국은 물론 북한군과도 접촉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주요한 목표는 그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분명히 그를 데려오는 것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안 좋은 북미 관계 속에서 북한 내 미국인 억류 사태가 벌어진 것은 일단 비상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악관도 이미 북한 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듯이
이번 사건이 얼어붙은 양국 관계에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 내 미국인 석방 문제를 놓고 미국의 전현직 당국자들이 방북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억류된 미국인을 협상 카드로 사용해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트래비스 킹 이등병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고의 월북을 한 것이어서 북미 양국의 대화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최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절대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습니다. 조정의 대안을 제안한 것이지 그것을 공익위원이 제시한 공익위원 안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존재와 가치를 상실했고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분노하고 규탄합니다. 밤샘 토론 끝에 어제 결정된 최저임금 소식인데요. 들으신 대로 논란이 아직 적지 않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9,860원,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2.5%를 기록했는데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 데다 밥값도 10,000원을 훌쩍 넘어가는데 왜 최저임금만 아직 10,000원이 안 되냐,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 박희영 기자가 현장에서 들어봤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300원, 광역버스 700원 등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이 10,000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삼계탕이 16,000원이에요. 냉면 한 그릇도 거의 15,000원, 16,000원 이렇게 하는 이 시점이 왔고. 버스 요금이 300원인가 더 오른다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버스 요금 인상된 것보다 더 작은 게 최저임금으로 올라갔고 좀 실망스럽죠. 물가는 몇천 원씩 올라가는데 240원 오르면 서민들은 조금 고달프죠. 최저임금 인상률 2.5%는 3.5% 내외로 추산되는 올해 물가 상승률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내년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 올해보다 5만 160원 더 받을 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했던 비혼단신 가구의 실태생계비 241만 원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습니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이 뚝 떨어진 상황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론 소득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거라 지적했습니다. CBS 뉴스 박희영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소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자신이 취임하자마자 노선 변경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관련 보고 시점까지 특정하면서 한창 바쁠 때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부인했는데요. CBS 취재 결과 변경안에 대한 용역 보고가 알려진 시점보다 사흘 먼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원희룡 장관 취임일인 지난해 5월 16일 서울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는 대안노선을 담은 착수보고서를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 처음으로 보고한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원 장관은 도로공사가 5월 19일에 첫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사흘 빠른 시점에 이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원 장관은 논란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언제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 계획안을 내가 3일 사이에 다 바꿔 끼웠다? 그건 원희룡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닐까요? 당시 보고에 참여했던 두 용역업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정부가 계약을 체결한 곳이기도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까지만 해도 원안인 양서면 종점안을 일관되게 유지했는데 3개월 뒤인 5월부터 급격히 강상면 종점안으로 흐름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수혜를 조직적으로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 국토부는 원 장관 취임 이후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노선 관련 회의를 최소 16번 이상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실무자선에서 보고가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CBS 뉴스 백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소식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한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입장이었는데 이것을 뒤집은 건데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최근 자신의 재판에서 인정했습니다. 대북송금은 쌍방울 자신들 사업을 위한 것이고 경기도와는 무관하다는 기존 주장을 뒤집은 겁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심으로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이어 이 전 부지사까지 입장을 뒤집으면서 검찰로서는 당사자인 이 대표를 불러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고 그 대가로 북한의 여러 사업권을 받은 것으로 의심합니다. 이 청탁 과정을 이 대표가 인지했다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검찰 인사를 앞둔 다음 달 안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CBS 뉴스 김태현입니다.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대 또 30대 청년층에서 하이볼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올해 상반기 위스키 수입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는 양주와 달리 코로나19 기간 중 인기를 끌었던 와인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와인은 가고 위스키가 온다. 올 상반기 위스키 수입이 50% 넘게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스카치, 버번, 라이 등 위스키류 수입량은 16,900톤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2000년 이후 6개월 기준 사상 최대로 집계됐습니다. 위스키 수입 증가는 하이볼의 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블렌디드 위스키에 탄산수를 섞어 마시는 하이볼은 지난해부터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각종 제조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위스키 수입이 늘면서 수입액 역시 2021년 상반기 7,600만 달러에서 지난해 상반기 1억 2천만 달러로 2배까지 증가한 뒤 올해 상반기에 1억 3천만 달러로 또 늘어났습니다. 반면 코로나 기간 혼술 문화를 이끌며 급증했던 와인 수입은 10% 이상 줄었습니다. 와인 수입량은 2021년 상반기 사상 최대치를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태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가 사망자 46명, 실종자 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경북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17명, 충남 4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합니다. 홍 시장은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던 지난 주말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판을 받았는데 결국 어제 수해로 상처를 입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심사를 마무리합니다. 자문위는 오늘 김 의원의 거래 내역과 소명을 검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만 담다. Save your time. 비가 그치고 잠시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출근길 매미 울음소리가 한층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진 리포터. 네, 장마가 잠시 쉬어가는 동안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남부를 비롯해 경기 일부와 강원도 화천, 홍천에 올여름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진 곳이 많고요. 그밖에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불쾌감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청주, 광주, 대구의 한낮 기온이 모두 33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더위는 한층 더 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도 특히 수해복구 지역이나 야외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탈수와 일사, 열사 등 각종 온열 질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대부분 5에서 30, 강원 내륙으로는 최대 4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인 내일도 폭염 속에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인 모레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또다시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나선 해병대원이 꽃다운 아이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병대 정신도 중요하지만 위험한 작업에 나선 우리 장병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 더 중요하겠죠.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